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전날부터 불과 6시간 동안 6개국 정상들을 만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연쇄 양자회담을 열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것인데요. 공식 회담은 한 번에 2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라닐 위크라마싱하 스리랑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열어 부산 엑스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질가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외 또 다른 대형 리스크가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20개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18일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재판을 시작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다만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긴급 후송되자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민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9 구급대원들이 이재명 모셔가려고 기다리는 동안 위급 환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떼쟁이처럼 안 간다고 버텨서 기다리다 돌아가고 결국엔 다음날 병원 가내라며 이게 무슨 민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며 이것도 특혜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세상 어느 구급대원이 안 간다고 우기는 환자를 위해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냐며 민주당은 반성해라. 이것도 권력에 의한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매일신문 만평인데요. 정신이 혼미해 위급하다고 알려진 이재명이 큰 병원을 두고 굳이 작은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뒷말들이 나오는데요. 이재명이 입원한 녹색병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박사군 녹색병원 상임이사 지난달 시위연설을 보면 그 해답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국민들 여론에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정권, 정치인들은 기어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규모로 집결해서 국민과 싸우려는 반과학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확실하게 심판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전 출발을 만듭시다. 들으신 바대로 녹색병원은 광우병 시위 및 오염수 집회 등을 주도한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녹색병원 상임이사로 있고 임성혁 현 녹색병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싱크탱크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재명과는 아주 친화적인 병원이었습니다. 9월 19일 문재인이 9.19 합의 행사에 참석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협상에서 청와대, 국방부, 주한 미군 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 이남 60km까지 전투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기본적 대북 정찰 비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수도 방위 체계도 무너뜨릴 무리한 요구였지만 당시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인사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를 바로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군에 들고 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의 방북, 김정은과 벌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9.19 군사합의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사분계선 MDL에서 평양 거리는 140km가 넘지만
서울은 4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km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대표단은 북한 측의 시종 일관 끌려다녔다면서 북한 측은 어떻게든 한국의 대북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려고 비행 금지 구역을 더 남쪽으로 내리려 한 반면 한국 대표단은 주목적인 협상 타결인 듯 최대한 북측에 맞추려는 눈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표단은 우리 원안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의 2차 안을 합참에 가져와 검토시켰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은 합참 작전 전략 실무자들의 거듭된 반대 의견에도 협상을 강행했다고 하니 이런 문재인 좌익 일동들을 어떻게 능지처참해야 할까?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갑의 아들이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갑에게 전달하여 아들의 대학교 및 대학원 입시에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갑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중은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이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그렇습니다. 언제나 깐족거리던 최강욱, 항상 패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최강욱 본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최강욱 같은 정치인이 나올 수 없도록 비례대표제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강욱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한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내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흑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가 다시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근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이근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주의 원내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식물법원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명수 체제가 무너뜨린 사법의 신뢰 회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유죄 확정에 조국의 아들이 날벼락 맞았습니다. 조국이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서 연세대학교가 조원 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며 조원 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1차적으로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학측에 따르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